자, 안녕하십니까. 네, 스니커 라디오의 오렌지 킹입니다. 9시 정각이죠. 죄송합니다. 세팅하고 뭐 뉴스 추가하고 하느라고 좀 늦었는데 다들 마치 9시인 것처럼 즐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 5월 첫째 주 스니커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스 스타트 어서들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늦었으니까 거두절미하고 5월 첫째 주 스니커 뉴스 바로 갑시다. Let's get it! 자, 5월 첫째 주 스니커 뉴스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달의 신발은 단연코 에어조던 4 토로 브라보고요. 국내에서는 토로라고 많이 부르고 또 몇몇 분들이 토르라고 자꾸 불러서 2013년쯤이었죠. 혈기왕성하던 오렌지킹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토르 아니거든요. 토르는 천둥의 신이거든요. 토로거든요. 이러면서 댓글을 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타엑스 국내 철수 뉴스가 있습니다. 이거 좀 여러 가지로 충격적인데, 첫 번째로는, 스타엑스 국내 철수한다고? 라는 반응이 1번. 그 다음은, 국내 스타엑스가 있었다고? 가 2번. 두 가지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라스 에어맥스 95 폭동 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비 실탁 에어조던 3 P 경매 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테픈 커리 FA 컬렉션, 커리가 언더아머하고 이제 빠이빠이 굿바이를 하면서 이번 시즌에 계속해서 막 나이키도 신고 아디다스도 신고 리복도 신고 클레이 톰슨의 안타 신발도 신고 막 그랬었는데, 그 사이에 신었던 한 70여 족의 신발을 다 경매에 내놨다고 합니다. 신발 양쪽 모두에 커리의 사인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네, 그러려고 신었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네, GD형도 신은 토로 맞습니다. 네, 이렇게 헤드라인을 준비해봤고요. 뉴스는 6개 정도 더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갑시다. 이거를 준비하느라 늦었어요. 아디다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이보 3 이름이 왜 이렇게 긴 거예요, 요즘 신발들은. 인간의 한계 2시간의 벽을 깬 것은 아디다스였다. 자, 바로 기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디다스의 아디오스 프로 에보 3가 공개된 후 런던 마라톤에서 이 신발이 즉각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는 1시간 59분 30초의 기록을 우승하며 공식 마라톤에서 2시간 이내로 결승선을 통과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Now though, it's just about him into the home straight. He's got over a minute or just under a minute to do this. History in the making. Under 2 hours. Nobody's ever done this. Sebastian Sawe is going to break the 2-hour mark. An historic performance. 1:59.30. Absolutely incredibl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What a finish. 에티오피아의 요미프 케젤차는 불과 11초 뒤인 2시간 이내의 결승선을 통과하며 두 번째로 2시간 이내의 기록을 달성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도 2시간의 벽을 깼는데 2등인 거야. 사웨와 케젤차는 모두 아디다스의 첫 100g 미만 슈퍼슈즈인 아디오스 프로 에보 3를 신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이들의 활약은 아디다스에게 마라톤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으며 특히 장거리 경주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키 역시 선두권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야콥 키플리모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프로토타입을 신고 2시간 0분 28초를 기록했습니다. 아디다스의 기록적인 주말 판매는 $500짜리 아디오스 프로 에보 3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한정판으로 출시된 이 제품은 이날 아침 빠르게 매진되었으며 2분 만에 매진되었다고 하던데요. 올해 후반에 더 많은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좀 더 볼까요? 네, 이 신발이고요. 이 사웨 선수가 1시간 59분 30초 기록을 세웠습니다. 요게 아디다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3라는 신발이고요. 역시 삼선 비공식으로는 킵초게가 있죠. 그는 나이키 비공식이었고 그 킵초게한테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2시간의 벽을 넘은 건 정작 아디다스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조롱의 댓글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 경기 직후에 나이키가 나이키 계정을 통해서
이 사웨 선수를 축하하는 또 그런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좋죠. 물론 이 2시간의 벽을 뭐 넘네 마네 이러면서 이거를 막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지난 수년간 알파플라이라는 제품이 처음 나오자마자 그 순간부터 2시간의 벽을 우리가 깨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공식이지만 킵초게가 깼다 이러면서 막 대대적인 마케팅을 했는데 조용히 있던 아디다스가 기록으로 보여주겠다. 스토리텔링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뭐 벽을 깨고 나서 광고를 해야지 무슨 뭐 깨기도 전에 깨네 마네 해봤자 뭐하냐 하면서 조용히 있다가 2시간의 벽을 넣어보나요.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발도 그래서 화려하지 않고 심플한 것도 뭔가 아디다스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념비적인 신발이 됐으니까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2분 만에 매진됐다고 하고 이제 올해 쭉쭉 더 생산을 해서 이제 발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이키는 또 스칸만 만들겠네. 마인드 열심히 만들자 나이키야. 그래서 뭐 나이키 선수는 3등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나이키 3등한 나이키 선수를 제외하고 1등부터 6등까지가 다 아디다스 소속 선수들인가라고 하더라고요. 사웨 선수가 자신의 신발을 딱 들고 포즈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런던 마라톤인데 뭐 제가 뭐 마라톤은 잘 모르니까 댓글에 뭐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뭐 런던이 뭐 뛰기가 좀 좋은가 보다. 2시간의 벽을 깰 정도면 2명이나 깰 정도면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2시간이면은 도대체 얼마나 빨리 달린 겁니까? 자, 다음 뉴스. 원래는 오늘의 메인 뉴스가 될 예정이었던 다음 뉴스 갈게요. 다음 뉴스. 빠밤. 스타엑스 5년 만에 한국 시장 철수. 크림의 독주와 내수 침체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네, 기사를 먼저 읽어볼게요. 글로벌 최대 리셀 플랫폼 스타엑스가 한국 시장 진출 5년 만에 국내 거점을 정리합니다. 스타엑스 코리아는 최근 국내 판매자들에게 보낸 공식 메일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오늘부로 글로벌 풀필먼트 전략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한국 검수센터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스타엑스는 지난 2021년 9월 한국 자사를 설립하고 서울 성수동에 검수센터를 오픈하며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당시 스타엑스는 한국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라며 전 세계 200여 개국을 잇는 독보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한글 서비스 지원, 국내 검수센터 운영, 드롭 오프 포인트 개설 등 공격적인 현지화 전략을 펼쳤으나 국내 리셀 시장의 절대 강자인 크림과의 점유율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고 설상가상으로는 최근에 리셀 시장 전반 침체기까지 겹치며 수익성의 악화를 직면했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에 따라 4월 24일부터 국내 검수센터 운영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판매자들은 글로벌 UPS와 DHL을 이용해 해외 검수센터로 직접 발송을 해야 하며 개별 주문마다 높은 해외 배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센터에서 지원하던 플렉스 상품, 보관 상품 운영도 중단되며 보관 중인 재고는 4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반송될 예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이렇게 스타엑스 리셀 고객들에게 공지가 나간 모양입니다. 여기서 전략적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백기투항한 거죠. 크림을 이길 수가 없고 지금 국내 스니커 리셀 시장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 구매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이거는 편집될 것 같은데 편집 올해는 나가지 않을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미 수년 전부터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 알고 계시는 그 플랫폼과 저 플랫폼에서는 이미 스타엑스랑 손을 잡고 이 재고 이게 철수라고 한다긴 했지만 작년에 우리가 그 뉴스도 한번 전해드렸잖아요. 크림하고 스타엑스가 이제 손을 잡고 스타엑스가 크림을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스니커 리셀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 그런 뉴스도 이미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타엑스가 국내 철수하는 게 망해서 나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스타엑스 코리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그 플랫폼이나 저 플랫폼에 파시는 분들이 아닌 이 스타엑스에만 전문적으로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리셀러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 검수센터 성수동에 있는 거 이제 폐쇄할 거니까 여기로 보내지 말아라. 어플도 그럼 한글어 지원이 안 되겠나? 근데 이거 지원은 이미 만들어 놓은 거라 지원이 계속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지원 될 거고 그냥 한국 검수센터 폐쇄인 거예요. 국내 철수라는 게. 그래서 스타엑스를 한글로 이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제 생각이지만 검수센터를 닫았다는 것은 조만간에 더 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엑스가 시니컬라디오에 광고만 해줬으면 그럼 정말 좋겠네요. 그놈이 그놈이다. 스타엑스 팔고 싶어도 한국에서 매칭이 너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뒤쪽에서는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어서 내가 여기서 이 플랫폼에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기서 저 플랫폼에 있는 고객한테 팔리고, 근데 사실 그게 돼야 더 매칭도 잘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스타엑스는 환율 때문에 비싸요. 구매 입장에서는 그러겠네요. 지금 또 환율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타엑스 뉴스고요. 스타엑스 스토어 앳 스타엑스 프로그램 런칭. 동네 편집샵의 디지털 창고가 되어 온 오프라인 통합 전략. 이거 꽤 중요한 뉴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엑스는 오늘 자사 플랫폼에 새로운 거래 도구를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실제로 제품을 만지지 않고도 상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싶겠죠? 이는 전 세계 독립 스니커즈 리테일러들을 위한 스토어 앳 스타엑스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오프라인 편의샵들이 스타엑스의 실시간 가격 데이터와 판매 도구를 사용하여 매장 내 재고를 글로벌 시장에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참여 업체는 스타엑스의 대량 판매 시스템을 통해 배송비를 절감하고 플랫폼의 신뢰도를 빌려 가품 논란 없이 재고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필요성을 없앰으로써 스타엑스 스토어는 사람들이 저희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라고 스타엑스 CEO 그렉 슈워츠는 말했습니다. 이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배송비 및 기타 수수료 때문에 구매를 망설였던 사람들에게도 진입장벽을 낮춰줍니다. 또한 오늘날 재판매 업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재고관리 및 부관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스타엑스 프로에서 구매할 때 스타엑스 보관 배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품이 검증을 통과하면 사용자의 프로필에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 언제든지 실물 상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좀 무슨 얘기인지 좀 헷갈리죠? 이게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가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스토어 앳 스타엑스 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그 편집샵들 그 편집샵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나라 예를 들면 카시나나 튠이나 웍스아웃이나 이런 데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기네 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 재고를 그냥 스타엑스에 연동을 해서 스타엑스에서 프랑스에 있는 누군가에게 카시나 에어맥스 원항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거를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개인 배대지가 아니라 좀 비슷하기도 한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편집샵들 니네 그냥 우리 스타엑스에서 계정 만들어서 니네 재고 올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 가져다가 제품 리스트 가져다가 팔아주고 다 할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좋은 곳들이 있겠죠. 우리가 예로 카시나 웍스아웃 이런 데를 예로 들었지만, 미국의 그 조그만 샵들이 굉장히 많고 막 시골에 있는 샵들은 재고는 들어왔는데 뉴욕이나 LA 이런 데서는 동이 나겠지만 여기는 막 제품이 남아돌아.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에어조던 3 블랙 시멘트가 발매를 했었는데 막 공홈에서 품절이 되고 여기서 품절이 됐는데, 저기 나이키 대형 매장, 모 매장에 가니까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도 294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홍보가 안 되었고 사람들이 거기 나오는지 몰랐거나, 혹은 나온다고 알고는 있지만 지금 가면 다 품절 됐겠지 하고 아예 매장 자체를 안 가니까 재고가 남아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신 덜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요게 한 이야기고, 나머지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리테일 샵들 말고 대규모 이런 샵들 업장 말고 그냥 리셀러인데 내가 리셀러인데 저기 최근에 나온 뭐가 있을까? 유니온 프라그먼트 이게 나왔어. 그래서 이거를 스타엑스에 지금 들어갔더니 발매가가 30만 원인데 스타엑스에 40만 원이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 100만 원 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보통 이거를 대량으로 사서 한 10쪽을 사면 그 10쪽에 대한 배송비, 검수비를 다 내고 내가 이거를 받아서 우리 집에 쌓아놨다가 다시 팔 때 스타엑스에 또 보내가지고 그럼 왔다 갔다 배송비가 들잖아요. 근데 이 리셀러들에게 편의를 보장하는 거죠. 그냥 니네 사서 우리 창고에 보관해 줄게.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네가 되팔아. 그 다음에 우리 창고에서 나가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서비스를 이미 작년에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몇몇 리셀러들에게 이제 이런 기능을 줘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제대적으로 한다는 소리겠죠? 진짜 주식이네요. 그러니까요. 와, 별걸 다 하네. 그래서 이게 좋은 쪽으로 보면은, 편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리셀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리셀러들은 배송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까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리셀러들, 개인 리셀러들은 뭐 그렇다고 쳐. 문제는 그게 아니라 검증된 오프라인 편집샵들이 스타렉스의 실시간 가격 데이터와 판매 도구를 사용하여 매장 내 재고를 글로벌 시장에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은, A라는 편집샵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뭐 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여기서 막 폼포짓도 발매하고 조던도 발매하고 이거저거 다 발매하는 그런 샵인데, 얘네한테 이 도구를 사용해서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는, 얘네가 이거를 천적이 들어왔는데 발매가가 30만 원이야. 그럼 우리 그냥 30만 원에 팔아야 돼. 근데 한 500쪽만 팔고 발매하고 500쪽은 그냥 스타엑스에 넘기자, 이거를 그냥 한다는 거지. 물론 이미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매장들, 혹은 뭐 편집샵뿐만 아니라 공식 매장들 이미 있었습니다만, 201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대놓고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몰래 했지. 몰래 어떻게 했냐면은, 야, 너 계정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거 저기다가 땡땡에다가 팔아라, 스타엑스에 팔아라. 뭐 예전에 뭐 프로그 이런 거 있었죠. 거기다가 팔아라. 예. 그래서 거기다 팔고 차액 남겨서 논아갖는, 이게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둠의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쉬쉬하면서 했단 말이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게 뒷문보다 더 나쁜 거지. 어떻게 보면 아예 발매를 안 하는데, 이제는 그냥 아예, 야, A야, 우리가 그냥 니네 계정 하나 만들어줄게. 왜냐? 니네는 검증된 데잖아. 니네는 나이키 제품, 아디다스 제품 정품 받는 데잖아. 그거 우리 검수할 필요 없잖아. 얼마나 좋아. 그냥 니네 계정 만들어줄 테니까 그냥 거기 리스트에 팔고 싶은 만큼 올려. 그럼 우리가 그거 팔아갖고 차액 빡 꽂아줄게. 여기서부터는 또 편집될 내용입니다. 여기서 편집본에 나가지 않을 내용인데, A few moments later. 이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크림에도 있어요. 네, 크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 올리는 게 아니라 아예 어떠한 업체에서 대량으로 제품을 올리는, 네, 그거를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그거를 이게 개인이 리셀러가 파는 제품인지 혹은 특수한 업체에서 판매하는 곳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사람이 올려갖고 제가 그거 라이브 때 공유한 적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업체가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꽤 유명한 회사였는데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주소를 따가지고 딱 해보니까 어디더라. 그 샵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맞아요. 작년에 그 논란이 있었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좋은 일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샵들에게 이런 비공식적인 백도어가 좀 더 하기 쉽게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이 스니커 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편집샵들이 악마와 계약하기 딱 좋은 타이밍에 이런 프로그램을 런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이키에서 공식으로 물건 받는 회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 물건을 풀어도 괜찮은 건가요? 나이키에서 제재가 안 들어가요?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걸린 업체들도 적지 않게 있죠. 그러니까 야, 누구누구야, A야, 야, 우리가 니네한테 팔으라고 500쪽 줬는데 지금 200쪽만 팔고 300쪽을 팔아 넘겨? 아니요, 우리 다 팔았는데요? 우리 다 팔았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 릴리스에는 뭐 나이키가 됐던 아디다스가 됐던 직원들이 그냥 나가서 감시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보면서 뭐 줄 보니까 한 300명 줄 서 있네. 저 사람들이 다 사면은 제대로 발매한 거겠지. 뭐 이렇게 감시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500명 줄 섰는데 200번대에서 끝났어. 이러면 백도한 거지.
어떠한, 그러니까 걸렸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특수한 릴리스 제품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던가 티어를 강등시킨다던가 뭐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국내 얘기가 아니라 미국은 얼마나 심하겠어. 그 마이클 조던 아들도 백도어를 하는데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재미없으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아닌가? 이런 게 재밌나? 그래서 그런 편집샵들이 스타엑스에다가 재고를 올려서 판매를 쉽게 하려는 그런 프로그램을 런칭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편집은 다 날아갈 겁니다. 기사만 나가고 이런 얘기는 다 날아갈 거예요. 아, 그러면 뭐 광고를 좀 주든가. 좋은 얘기만 할게. 그래, 관계자님 광고 주세요. 광고를 좀 주든가. 좋은 얘기만 할게. 자,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다음 뉴스. 아하, 코비 브라이언트 실착 에어 조던 3P 경매 등장. 코비 실착 농구화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에어 조던 3 코비 P가 경매에 등장했습니다. 퍼렐 윌리엄스의 경매 플랫폼인 주피터에 고 코비 브라이언트가 2003년 실제 착용했던 에어조던 3 코비 P가 등장했습니다. 2003년 2월 14일 샌안토니오 스퍼스전에서 44득점, 6리바운드, 4어시스트, 4스틸, 2블록을 기록했던 그때 신었던 신발. 그리고 2월 18일 휴스턴 로켓츠전에서 52득점, 8리바운드, 7어시스트, 3블록을 달성했을 때 신었던 이 신발은 코비가 아디다스와의 계약 종료 후 여러 브랜드를 테스트하던 FA 시절의 정점을 상징합니다. 화이트 시멘트 디자인에 레이커스 퍼플과 골드가 가미된 이 모델은 조던 브랜드 역사에서도 가장 전설적인 PE로 꼽히며 예상 낙찰가는 최대 70만 달러, 한화 9억 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구화에 10억을 태워? 시작가는 13만 달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조던 8이랑 조던 3 이 코비 팩이 실제 발매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코비가 이 FA 때 신었던 신발들 중에 최고로 꼽죠. 조던 8 코비하고 조던 3 코비. 그 중에서도 역시나 이 조던 3 코비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디다스를 떠나서 이제 나이키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신발들을 신어봤을 때 근데 왜 그런 꿈이 있잖아요. 코비가 조던의 뒤를 잇는 그런 인재고 슈퍼스타인데 이런 코비가 조던을 신고 농구를 NBA 코트를 누빈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다른 모델도 아닌 너무너무 멋있는 코비 조던 3 실착 모델이 뭐 샘플들은 많이 돌았고 뭐 사진도 많이 찍혔는데 실착 모델이고 양쪽에 사인되어 있는 요 모델이 경매에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사진을 조금 더 봅시다. 이렇게 양쪽에 다 코비의 사인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근데 예쁘다. 이거 내주지. 발매 그냥 해주지. 노란색, 이 금색 점프맨 테두리에 저게 들어간 것도 멋있고 가장 비슷한 모델이 좀 이렇게 가장 비슷하게 나왔던 모델이 UNC였죠. 뒤에는 나이키 점프맨이 들어갔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쁘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 컬러로 나와도 예쁠 것 같아요. 예쁘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 각도인데 예쁘네요. 소울 수압한 거, 소울 수압을 했으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잘 보면 그 오른쪽 켤레 뒤에 보면 까진 곳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하다가 뭐 그랬다든가 신발 벗을 때 까졌다든가 페인트 벗겨진 부분이 있더라고. 코비 사인이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의 신발은 아니지만 정식 발매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네요. 코비 형도 신발 벗을 때 뒤꿈치로 밟아서 벗었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앞에 뉴스가 길었어 갖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자, 다음 뉴스 바로 갑시다. 아수라장된 팔라스 나이키 에어맥스 95 NYC 추첨. 안전상의 이유로 뉴욕 경찰에 의해 추첨 행사 중단. 원래는 제목을 아사리판 된 팔라스라고 쓰려고 하다가 아주 조금 순화해서 아수라장 된 팔라스로 정정해 보았습니다. 지난 4월 10일 뉴욕시에서 진행된 팔라스와 나이키 협업
에어맥스 95 매장 내 추첨 행사가 뉴욕 경찰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오후 5시경 팔라스 소호 매장 앞에서는 스니커즈 팬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금요일에 출시될 콜라보 제품을 구매하려면 손목 밴드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손목 밴드를 나눠준다고 알리자 팬들이 몰려 혼란이 가중되었고 여러 차례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곧이어 뉴욕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결국 행사는 중단되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11시에 예정되었던 출시를 앞두고 팔라스는 전날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온라인 판매로 전환했다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팔라스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팔라스 뉴욕 매장에서는 더 이상 팔라스 나이키 에어맥스 95 신발과 의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오전 11시 팔라스 온라인 스토어를 확인해 주세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영상이 이제 컴플렉스 영화들이 공개한 영상이 있는데 편집본에서는 아마 영상 틀어드릴게요. The Palace Air Max 95 lineup in New York City on Thursday was real madness. I'm talking shoving and herds of hypebeasts just for the wristbands, not even the sneakers, and oh yeah, NYPD showed up. This guy had all the wristbands, so basically he was getting chased up and down the block. We got the band? As you can see, things got increasingly hectic, and honestly, I'm a little surprised because I didn't think that these 95s had the juice like that. Don't come up here! Don't come to here! It felt like a fight broke out in here somewhere, but honestly, it was too chaotic to tell. Then, things got real serious when the cops showed up and dragged a couple young men away. He didn't do anything! He didn't do nothing! Why they doing that? Yo, don't resist, bro! Don't resist! 경찰이 이제 이 테이저건 들고 막 이제 뭐라고 하면서 뒤에 있는 막 관중들도 야 저항하지 마 너 잘못한 거 없어 저항하지 마 막 이러면서 그다음 결국 이제 연행돼가는 뭐 그런 아수라장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미국 뉴욕에 있는 팔라스 매장에서 이제 에어맥스 95 발매 소식이 떴는데 이 제품을 구매하려면 그 손목에 그 팔찌를 차야 되고 그거를 뭐 전날 나눠준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뭐 네가 하네 내가 하네 이래서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뭐 뉴욕 이 추첨 혹은 발매 현장에 아수라장 되는 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만 이 팔라스 에어맥스의 인기가 이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다. 이게 그 정도였다니. 그쵸. 코르테즈 콜라보도 그렇고 유유왕도 그렇고 95 콜라보도 인기가 많네요. 진짜 아수라장이긴 한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이런 게 날 정도였어서 아직 스니커 시장 죽지 않았네 이런 댓글들도 좀 재밌었고 다른 의미로 팔찌 수갑을 찾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네. 물론 그 팔라스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이제 팔라스가 아디다스랑 그 콜라보 협업을 떠나서 나이키랑 이제 콜라보를 시작했고 이제 그 제품들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네. 나이키가 연기자를 넣은 건가? 일부러? 킴파검이 더 이쁘네요. 그러니까요. 손목 밴드를 대량 훔쳤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 사람 이 사람이 그 잘못됐네. 이렇게 뉴스가 빠르셔. 이분이 손목 밴드를 대량 훔쳐서 다음날 11시에 그 신발 하려면 그 밴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 밴드를 팔을 목적으로 훔쳤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믿을 수 없어. 영국이나 유럽 공원 봤을 때 순삭은 아니고 한참 남아 있었는데 점점점 95는 네온이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신발인가? 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팔라스 팬분들한테는 뭐 큰 의미가 있는 신발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뉴스가 이제 반을 넘어가네요. 다음 뉴스 갑시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뉴발란스 뉴스를 준비해 봤어요. 네. 맨날 뭐 나이키 뉴스만 하네, 뭐 조던 발매 소식만 다루네 했던 널 위해 준비했어. 하지만 네가 원하는 뉴스는 아닐 거야. 그나마 뉴발란스에서 내가 조금 관심 있는 소식으로 준비해봤어. 그러니까 꼭 보고 가도록 해. Let's go. 애니면 나이키네. A few moments later. 나는 모르겠어요. 네. 이게 농구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너를 위해 준비했어. 안 사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냥 뉴발란스 뉴스를 하나 준비하려고 껴 넣어봤어요. 사진을 후딱 보고 다음 뉴스로 갑시다. 네.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이 뉴스가 나왔군요. 스테판 커리
스테판 커리라고 썼는데 스테픈 커리가 맞죠. 네, 스테픈 커리. 스니커 FA 컬렉션 경매 출품. 커리가 착용했던 70켤레 이상의 운동화가 경매에 나온다라고, 뭐 지금 보이는 신발만 해도 이번 시즌에 신었던 어마어마한 신발들이 꽤 많죠. 기사부터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스테픈 커리와 언더아머는 지난 11월 12년간 이어온 파트너십을 종료한다고 발표하며 스니커즈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커리는 경기 전으로 온갖 브랜드의 스니커즈를 착용해왔습니다. 이제 그 스니커즈들이 경매에 나올 예정입니다. 경매사 소더비는 스테판 커리가 자유계약 기간 동안 착용했던 70켤레 이상의 운동화가 경매에 붙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커리와 그의 아내 아에사가 설립한 Eat, Learn, Play 파운데이션에 기부될 예정이며 이 재단은 아동 복지를 위해 식사 제공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하고 커리 와이프분이 막 요리도 하고 이런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재단이고요. 거기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컬렉션의 주요 아이템으로는 오레곤 PE 에어조던 3 팅커, 경기에서 착용하고 사인한 USA 코비 6 프로토로, 슬램과 아디다스 협업으로 탄생한 40주년 기념 모델, 그리고 화제가 된 팀버랜드 축구화 등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스니커즈 한 켤레에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커리 목소리 같지 않은데? 이번 컬렉션은 이번 시즌 제가 스니커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특별한 순간을 담아냈습니다. 라고 커리는 말했습니다. 경기장 터널에서부터 코트 워밍업, 그리고 전국 각지의 경기까지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스니커즈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선수들을 조명하는 이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라고 커리가 말했습니다. 커리 목소리예요. 네. 스테픈 커리의 자유계약 선수용 스니커즈 컬렉션 입찰은 4월 13일에 이미 시작을 했고요. 4월 28일, 오늘이네? 네, 오늘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에서 10회 시착 미만입니다. 팝니다. 슬슬 가수분이 오니까 파는 건가? 아디다스 커비 1도 있고 계획이 다 있었음. 네, 등등등등. 그래서 사진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네, 뭐 샤크노시스도 신었고, 그죠? 근데 저기 그 세 번째에 보이는 오레곤 에어조던 3 P, 저게 대단하지. 저게 좀 대단하고요. 아디다스 신발도 있고 폼포짓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비 노란색 있고요.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앞코 사진만 나왔기 때문에 조던 12 플루 게임 있고요. 그 다음에 앤서니 에즈워드 신발 있고요. 폼포짓 올란도전에서 페니하고 그 다음에 올랜도 매직을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신었던 폼포짓 로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리 지신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버슨 답사마 형님 신발도 있고요. 카마인도 있고요. 팀버랜드 있고요. 필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더 코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토탈 포진 맥스 우리 덩컨 형님 신발도 있고요. 제이슨 키드 형님 신발인 아무튼 얘도 있고요. 네. 등등등등 약 70쪽을 판매한다고. 이거 다 팔려고 왜 이렇게 다양하게 신는가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 파는 이유는 사실 하나입니다. 네. 어디로 갈지가 정해졌겠죠. 네. 커리가 다음 시즌 아마 짠 하고 어디랑 계약했음 하고 이제 할 텐데, 그럼 그 전에 신었던 신발들 집에 두면 뭐해? 다 그냥 정리해야지. 이 정리하는 시즌이 뭐 골스가 지금 NBA 플레이오프 탈락했기도 했습니다만 딱 지금 시점이 얘네들 신발 털고 오프 시즌에 잘 이렇게 해서 다음 NBA 시즌 시작할 때 우리 이 브랜드하고 앞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발표할 예정이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판돈은 와이프 비상금으로 재단에 기부한대잖아.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뭐 코비 신발이나 조던의 신발인데 커리의 사인이 양쪽에 들어가 있다는 게 사실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뭐 이제 아디다스로 간다거나 안타로 갔는데 그러면 에어조던 6 카마인의 커리 사인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뭐 근데 못 사요. 네. 못 사니까 뉴스로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빠밤. 그렇지. 주인장의 에어조던 4 토로 브라보. 토르 아닙니다. 토르 아닙니다. 토로죠. 네. 마이클 조던 2311 레이싱 행사에서 에어조던 4 토로 브라보 착용하고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주인장이
신었다. 코트에서 신은 것도 아니고 이거를 신고 뛸 나이는 이미 한창 지났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사장님이 직접 신었다라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오타쿠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죠. 네. 어쨌거나 뭐 사석이든 뭐 화장실에서건 뭐 욕실에서건 신었냐 안 신었냐가 중요하니까 마사장님이 조던4를 신고 이제 사석에 등장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렇게 마사장님이 신으니까 쉐입이 괜찮네요.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이즈가 커서 그래요. 네, 제가 누누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에어조던은 마이클 조던의 발에 맞춰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발이 작아지니까 이게 이렇게 짜부된 것 같아서 못생긴 거죠, 쉐입이. 네. 커서 신발 사이즈가 커서 이쁜 게 아닐까. 역시 주인장이 싫으면 더 빛이 나네요. 마사장님은 조던1 미드도 신었죠. 팔아야 되니까. 마사장님은 조던 브랜드 위기라서 광고하시네. 갑자기 근본 있어 보이네요. 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익숙한 레트로 스타일의 에어조던4 토로 브라보를 신고 어드벤트 헬스 400 행사에 참석해 2311 레이싱 팀의 성공적인 주말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2311 레이싱이라는 게 마이클 조던하고 그 다음에 나스카 드라이버의 데니 햄린이 함께 창단한 나스카 팀의 이름입니다. 2311.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의 23번과 데니 햄린의 그 번호 11, 마침 또 11번이죠. 요거를 합쳐서 탄생한 나스카 팀의 이름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또한 코트 밖에서도 늘 선보이는 편안하고 넉넉한 사이즈의 데님 패션을 고수했습니다. 왜 이렇게 근데 마사장 우리 형님은 코디가 없나? 아니 저도 그 패션 테러리스트입니다만 옷을 잘 몰라요. 패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아니 조던 형님 이제는 좀 그 바지가요 형님. 네? 형님 저 핏이요 좀 너무 파자마 핏 아닌가요? 원래 테러리스트인데 그래도 젊을 때는요 가죽 자켓도 있고 짝 달라붙은 청바지도 있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니요 형님 바지가요. 저게 와이드 팬츠가 아니에요. 저건 그냥 잠옷이잖아요. 마사장님 코디는 여전하네요. 신은 공평. 그렇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조던은 타일러 레딕이 시즌 5번째 폴 포지션을 차지하며 2311 레이싱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최근 트랙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과 더불어 레드 듀라벅 소재의 에어조던 4 토로 브라보는 마이클 조던이 착용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그가 앞으로 출시될 조던 모델들을 착용한 모습의 목록에 또 하나의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밝은 빨간색 듀라벅 가죽이 가피 대부분을 덮고 있으며 검은색 메쉬 소재, 회색 아일랜드, 흰색과 검은색 미드솔 디테일이 클래식한 컬러 블럭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비오리지널 에어조던 4 컬러웨이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모델 중 하나이며 2013년도에 첫 발매를 했었죠. 마이클 조던이 다시 착용한 모습은 출시를 앞두고 더욱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에어조던 4 토로 브라보가 5월 30일 패밀리 사이즈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마이클 조던의 최근 모습은 가장 인기 있는 레트로 모델 중 하나인 이 신발의 재출시에 더욱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토로 브라보가 이번 달 5월에 발매될 가장 기대되는 신발 중에 하나죠. 이거랑 조던 1 로우 밴드 이렇게 제일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패밀리 사이즈로 나온다고 하고 수량도 많을 것 같은데 에어조던 4 피어하고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하나 갖고 싶긴 하네요. 네. 사진 조금 더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신으셨고요. 최근에 우승도 했잖아요. 작년인가? 그죠? 네. 우승도 했기 때문에 잘 나가는 마사장님입니다. 농구보다 레이싱 더 좋아한다. 마사장님 비율 보사님 일단 키가 크니까. 사장님 지금 바지를 좀 네? 누가 저기 마사장님 바지 좀 어떻게 자 이렇게 2026년 5월 첫째 주 스니커 뉴스를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재밌는 뉴스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이제 편집될 내용들이 꽤 있고요. 벌써 끝인가요? 아쉽네요. 어두운 얘기가 꿀잼. 그러니까 아쉬워요. 같이 좋고요. 여러 연기자분들 좋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스타엑스 소식이 좀 메인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뭐 스타엑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 그다음에 또 리셀 플랫폼을 별로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뭐 그다지 큰 뉴스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 이 검수센터 폐쇄, 그러니까 국내에 철수하는 이유
그 다음에 또 이런 편집샵들 혹은 이 리셀러들한테 연계를 해서 곧장 재고들이 못 치고 반대편에 있는 다른 스타엑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팔시는 시스템, 이런 거를 온오프라인을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어. 네,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은 예전만큼 스니커에 대한 열기가 좀 많이 식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다시 뭐 이런 유행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백도어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조금 됩니다. 네, 우려도 조금 돼요. 아무튼 뭐 그런 뉴스로 이번 달 좀 재밌지 않았나. 네. 너무 빨리 끝났네요. 오늘도 알찬 뉴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스니커 뉴스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멤버십도 그렇고 이렇게 라이브를 참여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달에 좀 바빴어갖고 라이브를 한 번밖에 못 해주면 죄송한데 다시 좀 힘내서, 현생이 좀 바쁩니다. 근데 또 라이브하고 또 유튜브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현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라이브 할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5월 달에 또 특집 기사로 한번 5월 중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 나이키 소호 매장 대규모 리뉴얼 오픈. 뉴욕 스니커즈의 성지 나이키 소호 4만 평방피트 규모로 재탄생. 색깔이 이래서 그런가? 또 회색이고 이러면 괜찮을란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 저 말고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6개가 나왔었고요. 2012년도에. 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 뭐 나 같은 오타쿠나 좋아하지. 또 아울렛 가겠구만. 또 요상한 거 만들었구만. 6개 다 레트로 하자니 안 팔릴 것 같고 로우컷으로 대충 짬뽕해서 만들어보자 했는데 이거 예쁘지 않나요? Said I'm new to your beauty. This social for my culture, I wanna pay my duties. Cause I'm more than a cutie, exotic with a booty. She moving like an actress, a model in a movie. That's when I told her, I said, oh, baby. If you won't let my name go, crazy. Hey, like this.